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일단 이 다음 슬라이드는 그 두 번째 프로젝트를 열어서 진행해 볼 예정인데, 시간 절약을 위해서 원래 얘를 제가 직접 적어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코드를 짜는 느낌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러면 진짜 3시간 안에 절대로 안 끝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작성을 해서 들고 온 상태입니다. 일단 요거 열어두시고, 요 이전까지 우리가 field라는 단어 이제 도입하면서 우리 그냥 뭉뚱그려서 데이터 이름이라고 불렀던 거를 3가지를 일단은 구분을 한 겁니다. 로컬 변수 이름이랑 필드 이름 중에 non static 필드 이름이랑 static 필드 이름,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뒀어요.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도 일단은 static 메서드 이름이랑 non static 메서드 이름 이렇게 구분을 해둔 상태에서 이 뒤에 내용을 이제 천천히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이 프로젝트는 싸우는 게임을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두 캐릭터, 이 친구는 이름이 뭐고 저 친구는 뭐 능력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구성해두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이 싸울 경기장에 해당하는 아레나라는 걸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두 캐릭터를 싸움을 붙이도록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래스 정의를 추가로 2개를 도입을 해놨어요. 하나는 이제 캐릭터, 요 게임, 서로 싸우는 게임에서 캐릭터라 함은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자신만의 뭐 공격력,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다 라고 클래스 정의, 필드 선언들이 잔뜩 들어있겠죠? 를 하나를 도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자, 대결이란 두 캐릭터가 싸운다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냐, 어떻게 해야지 이 싸움이 끝을 내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냐가 판가름 나는 것이냐와 같은 것들을 몰아서 듀얼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 내용물로 가득가득 채워놓은 아레나라는 클래스에 대한 클래스 정의가 지금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구경해 봅시다. 자, 캐릭터 점 자바 먼저 열어볼까요? 보시면 뭐 그냥 늘 적혀 있는 그런 느낌으로 적혀 있어요. 얘네들 전부 다 지금 스태틱이 안 붙어 있는 non static 필드들입니다. 그래서 이름, 공격력, 방어력, 그 다음에 최대 체력, 만피, 그 다음에 서로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제 마지막 요번에 딱 때리면 저 친구가 죽을 타이밍이 됐다. 그럴 때 이제 대사를 뱉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쳐맞는 쪽은 맞은 다음에 마지막 단말말을 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배를 해놨어요. 그때 이제 치게 될 멘트를 각각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레나 점 잡아보시면 여긴 이제 듀얼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내용물은 지금은 크게 구경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싸운다. 그래서 인수를 2개를 받아요. LHS랑 RHS를 받습니다. 얘가 1P고 얘가 2P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1P가 먼저 때립니다. 그 다음에 2P가 살아남았으면 2P가 때리고를 계속 반복하는 느낌으로 구성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바를 보시면 이제 그 두 캐릭터가 경기장에 모여서 싸우는 거니까 그 각각을 다루기 위한 로컬 변수 선언, 데이터 이름 선언을 먼저 적어 놓고 각각에 대해서 캐릭터 하나 만들고 경기장 하나 만들어 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일단 제가 미리 EP를 저로 지금 지정해 놨어요. 마스터 2로 지정해 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짝 시간을 들여서 1P를 자신의 아이디랑 자신의 적절한 필살기 멘트, 패배 메시지를 적어서 커스터마이즈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프로그램.java 요 코드 중간 보시면 내 캐릭터의 이름 등등, 그 다음에 상대방 캐릭터의 이름 등등을 정하는 눈수식 잔뜩 적혀있는 여기서 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뭐 선량한 학생 필살기 멘트 이거로 끝이다. 패배 메시지를 적으세요. 100원만 넣으면 부활한다. 같은 느낌으로 적절한 메시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 원한다면 공격력, 방어력 같은 거 고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두 캐릭터 각각에 대해서 너는 이름이 뭐고 너는 이름 뭐야 라고 잘 지정을 해둔 셈이고 경기장 일단 잘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싸움을 붙이기 위한 코드를 밑에다 적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밑에다가 이거 하기 전에 하나를 지금 추가로 실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레나점 자바 열어보시면, 자, 우리 파란색 주석이랑 녹색 주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었잖아요. 녹색 주석을 적는 방법은 여러분이, 자, 이건 저만 할게요. 녹색 주석을 적는 방법은 슬래시 별로 스타트하고 엔터 치면 이런 느낌으로 뒤쪽에 해당하는 별 슬래시를 자동으로 완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이 전체가 다 주석으로 간주되는 거예요. 여기 막 아무거나 다 적으셔도 되고 엔터도 막 치셔도 됩니다. 반면 파란색 주석을 적고 싶다라면 그때는 슬래시 별이 아닌 별 하나를 더 적고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자동 완성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한번 쳐보세요. 슬래시 별별 하고 엔터키를 쳐보세요. 그 듀얼 메서드 정의 첫 줄보다 위에서요. 엔터를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뭔가 좀 길게, 그래서 골뱅이 파람, 골뱅이 파람, 골뱅이 리턴 같은 느낌으로 뭔가 좀 덕지덕지 자동 완성을 해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다가 일반적인 설명, 두 캐릭터를 의 대결을 수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듀얼이라는 메서드, 호출하면 구체적으로 뭘 하는 애냐 같은 것들을 적어둘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파람 LHS, 파람 RHS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다 커서 갖다 대면 저 인수 이름 이렇게 음영 처리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는 LHS라는 인수 자리에 담기는 값이 이 메서드 내용물 실행하는 와중에 어떤 느낌으로 간주될 예정이냐, 어떤 목적으로 쓰일 예정이냐, 따라서 뭘 담아야 되냐를 미리 설명을 적어두는 게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P, 2P 이런 식으로 각 인수에 대한 개별적인 설명을 붙여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지금 리턴 형식이 int입니다. int 값을 리턴해요. 그래서 1P가 이기면 음수, 2P가 이기면 양수, 그런 식으로 리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저만 적을게요. 이런 식으로 리턴 값의 의미도 역시나 여러분이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자, 이런 식으로 파란색 주석을 여러분이 미리 적어놨다면 이제 저 듀얼이라는 이름의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조금 더 그럴싸한 느낌으로 툴팁을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듀얼은 대결을 수행하는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당신 호출하고 싶으면 1P를 LHS에 넣으시면 되고요. 등등등. 이렇게 예쁘게 표현을 해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제 뭐 시스템.out이라든가 그런 데다 마우스 갖다 댔을 때도 지금 본 거랑 유사한 느낌으로 딱딱 문단을 나눠서 강조 표시를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구조적인 느낌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두고 뭐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 별로 필요 없을 것 같긴 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지금 적혀있는 코드상으로는 캐릭터 2명 준비가 다 끝났고요. 경기장도 하나 새로 만들어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실제 대결을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 대결을 시작하기 위한 코드를 한번 같이 적어볼게요. 경기장 한 다음에 점 찍으면 듀얼이라는 메소드 튀어나오겠죠? 엔터 치면 자, 이클립스가 메소드 호출식 적을 때 이클립스가 알아서 지금 위에 캐릭터 2개 미랑 유 지금 준비해 놨으니까 지금 시점에 듀얼 호출한다면 당연히 쟤네 둘을 집어넣어서 싸움을 붙이겠지 하고 예상을 해서 요 첫 번째 인수 자리, 두 번째 인수 자리에 적기에 적합한 이름을 우리 대신 예쁘게 적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를 1P로 삼을 예정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세미콜론 찍으면 이제 수식문이 완성되겠죠. 그래서 바로 컨트롤 F10을 누르면 대결을 실제로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면 해볼게요. 보시면 선량한 학생의 공격, 마스터 2의 공격. 체력이 조금씩 까지고 있습니다. 지금 선량한 학생의 공격. 마스터 2가 지금 막타를 치고 있어요. 선량한 학생을 해치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2주차에 적었던 헬로월드 출력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헬로월드를 계속 열심히 출력을 했었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실행했더니 우리가 그럭저럭 한 줄 한 줄 읽어볼 만한 속도로 천천히 한 줄 한 줄 따박따박 출력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진행했냐만 살짝 보고 우리 원래 하려고 했던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레나 좀 잡아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누구누구 1P의 공격, 그래서 1P 말하는 거 등등등 적혀 있는 거 보시면 아래에 이런 느낌의 문장이 하나 지금 박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우리 후반부에 여러분만의 게임을 만들 때는 얘를 안 쓸 겁니다. 엔간한 상황에서 얘를 쓰진 않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간단하게 텍스트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 거 출력하고 두 번째 거 출력하기 사이에 내가 조금 기다리고 싶다, 프로그램을 실행을 일시 중단하고 싶다와 같은 상황에서 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해서 들고 가시면 목표를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이썬에도 있죠. 타임.슬립이라고 있잖아요. 걔랑 동등한 느낌으로 쓸 수 있다 보시면 돼요. 다만 자바 동네에서는 쟤를 적법하게 쓰려면 좀 복잡한 트라이문이라는 복잡한 문장을 적어놔야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파이썬 동네랑 다르게 여기서는 괄호 안에 소수점 안 달린 숫자만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초 단위가 아니라 밀리초 단위, 그러니까 여기다 1000 집어넣으면 1초 동안 자는 거예요. 최소 1초 동안 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좀 500이라 적혀 있으면 0.5초 동안 뜸을 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여러분 쓸 수 있다만 봐주시면 나머지는 큰 차이 없습니다. 뭐 출력하는 거 더하기 해서 열심히 메시지 만들어서 출력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딜 계산하는 거는 미안해요. 딜 계산하는 거는 어딨냐? 여기 있네요. 그래서 1P가 공격할 때는 1P의 공격력에서 2P의 방어력을 뺀 만큼을 실질적인 데미지로 간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현재 체력에서 뺄셈을 해서 계속 누적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도만 보면 나머지는 뭐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국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만의 게임 만들 때도 더 뺄셈 하다 끝날 겁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일단 구경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럴싸하죠? 자, 우리가 캐릭터.자바를 굳이 도입한 이유는 두 캐릭터 각각에 대해서 캐릭터라 함은 요런 데이터를 들고 있어야 된다, 서로 다른 데이터를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미리 정해놓고 그런 거를 스스로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두 개를 지금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싸움을 붙인 거예요. 아레나도 비슷해요. 자, 미리 대결이라 함은 일단 캐릭터 두 명을 모셔와야 되고, 그래서 1P가 먼저 때리고, 그래서 공격은 어떻게 하고 데미지 계산은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대결의 끝은 이렇게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와 같은 것들을 순차분기 반복 코드 흐름으로 만들어서 메소드 정의 안에 딱 넣어놓고 최종적으로 그 듀얼이라는 메소드를 그 두 캐릭터 정보를 집어넣어서 호출함으로써 실질적인 대결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게임은 당연히 이 콘솔 탭이 아니라 그림 같은 거 띄워서 할 테니까 여기서 지금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코드를 작성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게임은 예를 들어 오랫동안 살아남는 게임을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오랫동안 살아남는다라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 사용자가 뭔가 성취감을 느끼도록 만들려면 당연하게도 사용자가 컨트롤 F11 누르고 아무 짓도 안 하고 있으면 게임이 지가 알아서 진행되고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용자가 아무 입력도 안 해도 게임은 진행돼야 됩니다. 게임 속 세상은 흘러가야 돼요, 시간이. 그러다가 언제는 사용자가 입력할 수도 있고 언제는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대해서 분기 흐름을 일단 집어넣어야 될 겁니다. 와 같이 해서 지금 여기서 본 간단한 두 캐릭터의 대결 하나의 메소드 정의 내용물로 딱 채워넣으면 끝날 만한 이런 간단한 흐름보단 조금 더 복잡하게 여러분이 가져가시게 될 거예요. 뭐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방금 전 코드는 납득하기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클래스 정의가 총 3개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들 한데 몰아서 담기 위해서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 각종 필드 선언들만 잔뜩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장은 대결은 이렇게 하면 된다, 코드 흐름만
미리 정해두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메서드 정의 하나로 딱 마무리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만들려는 두 번째 예시 프로그램은 두 캐릭터 이렇게 준비해서 대결 붙이면 끝나는 거다 와 같이 메인이라는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정의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미리 정의해둔 두 클래스를 사용해서 대결 준비를 하고 실제 대결을 하는 코드가 순서대로 적혀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생각 정도를 하면 아마 퇴근 시간이 올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ATK라는 이름을 program.java에서도 쓰고 arena.java에서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이름, 동일한 non-static field 이름 ATK를 쓴다 하더라도 점 왼쪽에 me가 적혀 있냐, u가 적혀 있냐에 따라서 누구의 공격력을 지금 세팅하려는 거냐가 서로 달라졌어요. 다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여기랑 이 아래에서 캐릭터.atk non-static field 이름을 썼는데 동일한 이름을 적었어요. 점 오른쪽에는. 그렇긴 하지만 점 왼쪽에 서로 다른 이름을 적어놨기 때문에 내 캐릭터의 공격력이 10이 됐고 저 캐릭터의 공격력이 20이 됐어요. 점 왼쪽에 뭐를 적냐에 따라 실제로 저 숫자 10이 어디에 담길 거냐, 20이 어디에 담길 거냐가 서로 달라졌다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저만 할게요. 물론 me.atk랑 u.atk 서로 다른 캐릭터의 공격력을 세팅한 셈 치는 기본적인 이유는 당연스럽게도 요 수식이 성립하기 때문이에요. me랑 u 각각의 데이터 이름에 담겨 있는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런 짓을 하기 전에 이 짓을 했다. me는 u하고 세미콜론을 했다. 라면 수식 me를 계산한 결과값이랑 수식 u를 계산한 결과값이 같아지는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그렇게 되면 이제 me.atk를 하시나 u.atk를 하시나 동일한 캐릭터의 공격력을 변경하는 셈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내 캐릭터의 공격력을 변경하는 셈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지 않아요. 위에 보시면 자, me는 new 캐릭터 괄호 열고 닫고 u는 new 캐릭터 괄호 열고 닫고 하고 있는데 요 때마다 새로운 캐릭터 하나를 만들어서 또 하나를 만들어서 각각 집어넣는 셈이 됩니다. 따라서 me에 담겨 있는 값이랑 u에 담겨 있는 값은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me.atk를 할 때랑 u.atk를 할 때 서로 다른 자리에 10 또는 20을 담는 셈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지금 우리 non-static field 이름에 주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요. 요거 복습이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atk라는 이름은 program.java에서만 쓴 건 아니에요. arena.java에서도 썼습니다. 한번 가서 볼게요. arena.java 가서 보시면, 자, 요런 데서 지금 atk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여기선 지금 lhs.atk라는 수식을 적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내 캐릭터의 공격력을 꺼내와서 사용한 셈이 돼요. 반대로 rhs.def 하면 u의 방어력 값을 꺼내와서 쓰는 셈이 됩니다. 여기선 지금 me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고 u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번 대결에서 lhs.atk 하면 내 캐릭터의 공격력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인수 이름을 썼고 첫 번째 인수 이름을 쓴 거죠. 그 다음에 호출할 때 LHS 자리에 me 계산 결과값을 담아놓고 스타트 한다라고 호출식을 구성해 놨기 때문이 되는 거죠. 우리 이미 구경해 본 적이 있죠? 인수랑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메소드 호출식을 저렇게 적어 놓은 이상 LHS 자리에 me 값을 담아놓고 스타트하고 있으니까 LHS.atk 하면 me.atk를 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티브 이전에는 막 int만 다뤘었는데 여러분이 웹버런스 형식을 다룰 때도 인수 개념에 있어서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이전이랑 동등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적혀있는 코드에서 여러분이 me, u 하는 대신에 u, me라고 적었다면 그때는 lhs.atk 하면 u의 atk를 사용하는 셈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생각이에요. 두 번째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기장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두 캐릭터 집어넣고 싸움을 붙여봤어요. 근데 우리가 두 번째 경기장 2호점을 만들어서 거기다 점을 찍고 방금 전이랑 동일한 두 캐릭터를 집어넣고 싸움을 붙이면 과연 결과가 어떻게 발생하게 될까요?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좀 귀찮을 테니까 저만 한번 코드를 짜보겠습니다. 지금은 경기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경기장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쓰기 위해 아레나2에서 선언 도입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미리 경기장 하나 또 새로 만들어서 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레나2죠. 똑같이 1P랑 2P가 나랑 저 사람이 싸우는데 경기장만 서로 달라요. 이렇게 해서 싸움을 붙인다면 자, 지금 선량한 학생을 지금 강사가 지금 털어버리고 있는 시나리오니까 여러분의 치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만피를 65,000으로 만들었어요. 잠깐 이러면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는 싸움을 총 2번 할 건데 1호점에서 한번 싸우고 그 다음에 2호점에서 한번 싸우게 될 거예요.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잠깐만 출력 결과가 섞일 수 있으니까 중간에 엔터키를 한번 치도록 구성을 하겠습니다. 실행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제 체력을 30을 만들었고 저는 지금 몇 대를 때려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발악을 하고 저는 이제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뱉으면서 죽을 겁니다. 한 다음에 두 번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지금 2호점에서 2차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금 전이랑 완전히 똑같이 대결이 이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경기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랑 저랑 싸울 때 대결 양상이 완벽히 똑같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지금 결과가 똑같이 나오냐 그 이유를 물어본다면 우리가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두 캐릭터 싸움 붙이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1P고 제가 2P입니다. 똑같이 듀얼 호출하고 있어요. 근데 한 번은 아레나 점 해서 듀얼을 호출했고 두 번째는 아레나 2 해갖고 점 찍어서 듀얼을 호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를 집어넣은 상태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전이랑 2차전 대결 양상이 완벽히 지금 똑같이 진행됐어요. 자, 시스템.out이랑 시스템.err은 그렇지 않았죠. 시스템.out 쓸 때는 까망색으로 출력됐고 err은 빨강색으로 출력됐었습니다. 그땐 서로 달랐는데 지금은 다르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 더 생각을 진행을 해봅시다. 자, 그 메소드 호출식 부분만 살짝 오려 갖고 왔어요.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름은 총 4개가 들어있는 상태예요. 3개는 데이터 이름이고 하나는 코드 이름, 메서드 이름입니다. 일단 듀얼은 이전 버전이랑 동일한 이름을 쓰는 게 맞아요. 수식 아레나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랑 수식 아레나2를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이 둘 다 아레나 형식으로 똑같기 때문이에요. 둘 다 아레나 소속 우리 아레나.자바에다 적어둔 동일한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이름을 적은 셈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메서드 이름을 적어 놓은 이상 걔를 호출했을 때 동일한 중괄호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코드 이름은 똑같은 걸 쓰고 있고 데이터 이름 3개가 지금 남아 있는데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미랑 유는 맨 처음에 한번 세팅해 두고 그대로 1차전, 2차전 동일하게 쓰고 있는 거잖아요. 순서도 지금 똑같이 미, 유 해가지고 집어넣습니다. 따라서 항상 LHS는 미가 될 거고 RHS는 유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라는 이름, 유라는 이름에 대해서도 동등한 느낌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사용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거는 아레나밖에 없는 거죠. 이전이랑 다른 이름을 사용한 이 친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out.println, err.println 했을 때랑 다르게 우리가 지금 제가 한 거긴 하지만 제가 적어둔 듀얼 메서드 정의 안에서는 아레나 소속 데이터의 이름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레나랑 아레나2 분명히 서로 다른 A이긴 한데
그 아레나 안에 들어있는 아레나 소속 데이터 이름을 그 어떤 것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 그 어떤 것도 지금 선언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아레나.듀얼을 하나, 아레나2.듀얼을 하나 실질적인 실행 양상이 데이터 측면에서도 그렇고 코드 측면에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이 지금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어디서 싸우든 여러분이 저를 패 눕힐 수 있는 겁니다. 조패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구조상으로는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스태틱 메서드를 도입을 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어차피 경기장마다 서로 이름이 다르다든가 경기장마다 예를 들어서 고조 차이가 있어가지고 1P가 더 유리하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든가 하면 그때는 그런 경기장의 이름이라든가 경기장의 특성이라든가에 대한 데이터 이름, 필드를 선언을 해두고 미리 듀얼 하기 전에, 싸움 붙이기 전에 미리 아레나의 이름은 뭐고 아레나의 특징은 뭐다 는는는 해가지고 정할 수 있겠죠. 그렇게 미리 각각 다르게 세팅해 두고 듀얼을 스타트를 했다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현재 코드상으로는 어떤 경기장에서 싸우든 대결 양상이 항상 똑같으니까 그러면 굳이 어떤 경기장에서 싸울 거냐에 해당하는 수식을 적지 않고도 듀얼 메서드를 호출할 수 있도록 저 메서드를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 두고 진행하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건 한번 같이 한번 진행을 해 봅시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캐릭터를 싸움을 붙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각 미랑 유 해갖고 새로 만들어서 각각 서로 다른 데이터들 담아놓은 상태로 대결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경기장이라는 거는 경기장마다 서로 다른 뭔가 데이터를 지정하거나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듀얼 메서드가 지금 non-static 메서드로 돼 있다 보니까 우리는 아레나, 수식 아레나 적고 점 찍은 다음에 듀얼에 대한 호출식을 적었습니다. 근데 듀얼이 만약에 스태틱 메서드였다면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조금 더 간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도해 봅시다. 아레나 좀 잡아가서 지금 얘 지금 스태틱 안 붙어 있잖아요. 뒤에 적당히 띄어쓰기 하고 스태틱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듀얼은 스태틱 메서드가 됩니다. 마우스 갖다 대면 S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면 이제 프로그램.자바에서 굳이 막 경기장 만들고 그런 거 자시고 하지 않고 그냥 형식 이름 아레나 중괄호 안에 적혀있는 아레나 소속 스태틱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깔끔하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요 위에 적혀있는 뭐 아레나 세미콜론, 아레나는 뉴 아레나 세미콜론 이런 걸 지워도 여러분이 이전이랑 똑같이 대결을 진행시킬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괜찮아요? 경기장마다 서로 다른 특성 그런 거 지금 1도 고려하지 않을 상황이다. 달리 말하면 경기장 소속 non-static 필드를 대결하는 동안 전혀 사용할 예정이 아니다 라면 그 듀얼이라는 메서드를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어 둬도 무방합니다. 그러면 굳이 듀얼을 호출하기 위해 계산하면 아레나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 따라서 위에 적혀있는 선언이라든가 는, 뉴 어쩌고저쩌고라든가 그런 거를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좀 더 편하게 싸움을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캐릭터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생각이에요. 자, 이번에는 대결, 지금은 경기장에 두 명이 모여서 대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현실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갈등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누구를 지목해서 선빵을 날리는 걸로 스타트를 합니다. 별도의 경기장에 둘이 모여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싸움은. 그렇잖아요. 우리 고소 같은 거 할 때도 그렇죠. 일단 둘이 법정에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싸움이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고소장을 등기로 날려야지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맺기 위해 법정에 가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런 느낌으로 듀얼을 했어요. 이번 싸움은 누구랑 누구랑 할 거다. 다음번 싸움은 그 1P, 2P를 바꿔서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소드 호출식을 적었었다면 얘를 살짝 변경해서 내가 싸움을 건다. 누구한테? 쟤한테 싸움을 건다와 같이
메소드 호출식을 적을 수 있도록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이게 현실의 말다툼이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시비를 건다와 같은 느낌으로 대결의 양상을 변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보시면 4가지 버전, 저 지금 기존 2가지랑 변경했을 때 2가지 버전 둘 다 지금 캐릭터 2명이 싸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캐릭터 2명이 누구랑 누구가 싸움을 하는 거냐에 해당하는 데이터 이름 2개가 잘 메소드 호출식에 들어있는 걸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런 스타일로 듀얼이란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호출식을 적을 수 있도록 코드를 살짝 변경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원래 듀얼은 아레나 소속이었어요. 경기장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점 듀얼을 하려면 당연히 듀얼은 이제 캐릭터 소속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 원래 적혀있는 듀얼 내용을 복사를 해서 캐릭터.자바에 붙여넣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같이 진행해 봅시다. 아레나.자바로 오셔서 자, 보세요. 뭐 다른 곳에도 있긴 한데 요 듀얼 메서드 정의 첫 줄 적혀 있고 그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단추 마이너스 모양 해갖고 단추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단추를 누르시면 마치 우리 여기 폴더 같은 거 구경할 때랑 비슷한 느낌으로 요만큼에서 점점점 해가지고 축약을 해서 표현을 해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줄 번호 봐도 지금 100몇 줄 정도 되는 100줄 가까이 되는 코드를 축약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열고 닫기가 가능합니다. 요즘 다른 데서도 다 되니까. 자, 우리 목표는 이 듀얼 메서드 내용물을 통째로 복사를 해서 캐릭터.자바에 우겨 넣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여러분 일단 이렇게 축약을 해 두시고 메서드 정의 내용물을 요거를 선택을 해서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하고 캐릭터.자바를 가셔서 적당히 밑에 엔터키를 좀 친 다음에 지금 필드 선언 짠득이 있었죠? 그 밑에 적당히 엔터키를 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한번 해보세요. 하고 저장을 하면 오류가 안 나야 정상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축약해 놨다 하더라도 걔 선택하면 여러분이 그 100줄 가까이 되는 메소드 정의 내용물 전체를 선택한 셈으로 쳐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아레나.자바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혀 있었을 텐데 첫 줄 왼쪽 보시면 이렇게 마이너스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얘를 누르면 원래 이렇게 엄청 길었던 거를 한 줄 요약을 해줍니다. 뒤에 점점점 해가지고 축약해줘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해서 이 한 줄을 선택을 해서 복사를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자, 당연스럽게도 여러분이 이걸 마우스로 요만큼만 긁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그때는 목표 달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줄째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면 그 축약돼 있던 애들 전체를 여기다 끌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예요. 오류는 없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의 목표는 자, 여전히 지금 이 듀얼이란 메서드는 그래서 누구랑 싸우는 건데 와 같이 해서 인수를 2개를 받도록 지금 잡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의 목표는 내가 싸울 거야. 누구랑과 같은 느낌으로 듀얼 호출식의 괄호 안에서 누구랑 싸울 건지 그 캐릭터 한 명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나랑 걔랑 싸우도록 코드를 전체를 구성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일단은 스태틱은 지워야 될 것 같고요. 난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어 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내가 1P인 게 낫죠. 내가 선빵을 쳐야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LHS 컴마 부분을 지우고 RHS만 받도록 인수를 하나만 받도록 누구랑 싸울 거냐만 받도록 변경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빨간 줄이 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젠 더 이상 LHS라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누구랑 싸울 건지는 알겠는데 2P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1P는 누구냐? 와 같은 느낌으로 지금 빨간 줄을 LHS 적혀있는 자리마다 끄어주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LHS 자 봅시다. 우리가
mi.dual 괄호 열고 u 괄호 닫고를 하면 일단 RHS는 u가 될 거예요. 이 상황에서. 그죠? 근데 LHS는 내가 돼야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점 왼쪽에 적어둔 수식 mi를 계산한 결과값이 1p가 돼야 됩니다. 근데 u 계산 결과값은 인수 이름 RHS를 적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하면 저 미를 계산한 결과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가 현재 이슈인 거예요. 일단 LHS라는 이름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치면 되냐? 지금은 일단 방법만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적혀있는 이 듀얼 내용물 전체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 뭐 쉬프트 위아래 화살표 쭉 한다거나 해서 선택할 수 있겠죠? 아니면 아까처럼 일단 축약해놓고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메서드 정의 내용물 전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F를 한번 눌러보세요. 누르시면 이렇게 찾아 바꾸기 창이 뜰 겁니다. 여기서 뭐를 찾을 거냐? LHS 점을 찾는다. 적으시고 Alt A를 한번 눌러보세요. Alt A 누르면 요 Replace All 버튼을 누른 셈 쳐줍니다. 하면 10개가 바뀌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성공이에요. 10개가 아니다. 일단 실행 취소하고 다시 영역 지정해서 다시 시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한 거냐? LHS 점이라고 적혀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 원래 LHS.atk였다. 이제는 그냥 atk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10개 바꾸셨으면 저장하고 오류가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EP의 maxHP라고 말할 때가 있고 아니면 그냥 대놓고 maxHP라고 말할 때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두고 프로그램.자바로 돌아가서 자, 이제는 듀얼 호출할 때 mi.점 하면 듀얼이라는 메서드 튀어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엔터 치고 나는 너한테 싸움을 걸겠어와 같이 메서드 호출식을 구성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원래 버전 주석 처리하고 실행하면 이전이랑 똑같이 여러분이 저를 조업해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적절한 패배 메시지를 뱉고 죽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이러면 목표 달성입니다. 이제 좀 현실스러워진 거죠. MMORPG 같은 거 한다 치면 이제 아무나 상대방 하나만 붙잡을 수 있다면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결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대결을 하려면 캐릭터가 최소 2명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mi.u. 할 때 계산하면 캐릭터 하나가 튀어나오는 수식 적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근데 계산하면 경기장이 하나 나와야 된다? 그럼 이제 좀 골치 아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태틱 메서드로 만들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경기장 개념 자체가 필요 없게 만들어 버렸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변경 전 버전이랑 변경 이후 버전 메서드 호출식이랑 지금 듀얼 안에 적혀 있는 그 데미지 계산식만 살짝 오려가지고 같이 한번 들고 와 봤어요. 지금 두 버전 다 동등한 느낌으로 대결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염두에 둔 상태에서 마지막 정리하고 쉬는 시간 가집시다 라고 적혀있는 슬라이드 나올 텐데 그때 퇴근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미 확인해 봤듯이 이 두 버전은 실질적으로 동치예요. 동일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미 써본 적 있는 버전을 본다면 자, 스태틱 메서드를 호출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흐름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여러분이 자, 이거 복습이죠? 호출식 괄호 안에 적어둔 수식, 계산 결과값을 각각의 인수 자리에 담으면서 스타트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직접 적진 않았지만 마치 LHS는 mi, RHS는 u와 같은 는 수식을 일단 먼저 계산하고 정의 내용물 문장들을 실행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저렇게 호출식을 적어놓고 저걸 계산하는 와중이기 때문에 RHS.atk 하면 u.atk를 하는 거랑 동치가 되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짓을 해놨다면 당연히 그렇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동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요거는 이클립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레나 버전 가볼게요. 듀얼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전에 몇 번 보여드린 적 있죠. 우리가 이제 뭐 ATK라든가 LHS라든가 이런 이름의 마우스 갖다 대면 음영 처리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 LHS가 어디에 선언돼 있는 이름을 쓴 거냐,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쓴 거냐 보여주는 거죠. 보시면 자, 여기서는 지금 LHS에 뭔가를 담는 코드는 아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등등등. 반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 실제로 들어가는 데이터 흐름이 발생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하얀 창 버전에서는 서로 다른 색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었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인수 이름의 마우스 갖다 대서 음영 처리를 해보시면 저 메서드 정의 첫 줄 여기서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얘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와중에 들어가는 데이터 흐름이 실제로 발생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LHS는 미이와 같은 는수식을 계산을 하고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해요. 여긴 지금 그런 게 없는 상태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는3 해놨다? 그럼 그땐 담아놓고 시작을 하겠죠. 여긴 지금 노란색으로 돼 있으니까 내용물 실행하기 전에 실제로 담고 스타트를 하도록 마련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클립스도 저기를 노란색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복습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인수 개념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서도 mi.dual 한다면 여전히 RHS는 인수니까 아까 전이랑 동등한 느낌으로 는수식을 계산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냥 맨땅에서 DEF 하면 현재 목표상으로는 mi.def를 한 셈을 쳐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그렇게 쳐주는 게 사실이에요. 네, 그러면 u 값은 RHS에 담는다 치고 인수 RHS 자리에 담는다 치고 그러면 mi 값은 어딘가에 담겨 있어야지 매번 호출할 때마다 이번에 메소드 주식, 난스태틱 메소드 주식 점 왼쪽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뭐였냐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자, 지금은 그냥 DEF 하면 mi.def인데 요거 순서 바꿔서 u.dual 해가지고 호출했었다면 그냥 DEF 하면 이제는 u.def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호출할 때 점 왼쪽에 뭐가 적혀 있었냐에 해당하는 정보, 점 왼쪽에 적혀 있었던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이 뭐였냐에 해당하는 정보를 들고 내용물을 실행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건 사실이고 사실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금 메서드 정의 내용물, non-static 메서드 정의 내용물 실행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얘 호출할 때 점 왼쪽에 뭐 적혀 있었냐를 알고 싶은 상황에서 여러분이 this라는 키워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단독으로 수식으로 쓸 수 있는 완전한 수식이고 this의 형식은 지금 같은 경우는 캐릭터 형식이에요. 그리고 this 계산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mi 값이 나옵니다. 와 같이 여러분이 직접 정한 건 아니지만 저 이름을 쓸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직접 인수 이름 정하고 한 건 아니기는 하지만 non-static 메서드에 대한 메서드 호출식을 적을 때는 점 왼쪽에 반드시 그 형식 값이 나오는 수식을 적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 지금 같은 경우는 mi, 내 캐릭터 정보가 필요하다 하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은 메서드 정의 안에서 this라는 키워드를 대신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this 점 하면 mi 점을 한 거랑 동등한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맨 땅에서 def라 적었던 거는 사실은 this.def라고 적은 거랑 동치로 간주를 해줘요. 괜찮아요? 여기서 그냥 def 했을 때 의미 관점에선 mi.def 한 거랑 동일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mi 값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면 그때는 this를 대신 적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파이썬 동네에서는 여러분 혹시나 뭐 self라는 단어를 구경을 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이 정한 단어고 일단 자바 동네에서는 그게 고정돼 있어서 여기서 지금 max_hp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은 얘는
this라는 키워드 적고 여기다 점 찍고 max HP 한 거랑 동등한 느낌으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저런 this 점은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현실 세계랑 비슷하잖아요. 여러분이 혼잣말로 돈이 별로 없네 라고 하면 나라에 돈이 별로 없네 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보통은 내 지갑에 돈이 별로 없네 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non-static 메소드에 대한 메소드 정의를 적을 때, 내용물을 적을 때 방어력 하면 기본적으로 내 방어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여기서의 나는 그 호출식 점 왼쪽으로 특정하는 그 캐릭터의 방어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max HP 하면 기본적으로 점 왼쪽에 적어둔 그 친구의 최대 체력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풀네임은 아니기는 하지만 아무튼 수식 디스를 적는 게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점 찍고 max HP를 할 수 있어요. 얘는 언제 필요하냐?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살짝 나오긴 했는데 여러분이 갑자기 이런 이름에 대한 선언을 로컬 변수 선언을 중괄호 안에 적어놨다면 스코프 관점에서 이제 max HP 하면 필드 이름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보이는 로컬 변수 이름을 쓴 셈 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건 여기 적혀 있는 이 max HP가 아니라 내 캐릭터의 max HP다 할 때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적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얘를 생략해 뒀을 때도 일단 스코프 관점에서 가능은 하죠. 듀얼은 캐릭터 소속이죠. 그리고 max HP도 캐릭터 소속이에요. 따라서 그냥 적는 게 가능은 해요. 그래서 이 이름, 필드 이름을 쓴 셈입니다. 근데 쟤는 non-static field란 말이에요. 따라서 누구의 어떤 캐릭터의 만피냐를 지정을 해가면서 써야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수식 적고 점 찍고 max HP 해야 됐어요. 얘는 지금 non-static 메서드이기 때문에 호출할 때 mi.dual 내지는 u.dual과 같이 점 왼쪽에 계산하면 캐릭터 하나 나오는 수식이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언급하는 나는 그 점 왼쪽 그 캐릭터가 맞으니까 그 캐릭터를 여러분이 특정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특정하기 위해서 키워드 this를 필요하다면 쓸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 스코프 관점에서 적을 수 있고 그냥 맨땅에 적을 수 있고 자동으로 this.max HP 적은 걸로 간주해 준다.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두 캐릭터의 대결이에요. 대결 어떻게 하냐? 듀얼에 적혀 있죠. 그다음에 그래서 이번엔 누구랑 싸울 거냐를 지정해 줘야 될 거잖아요. 위에 버전은 나랑 쟤랑 싸운다. 두 개 잘 지정하고 있죠. 밑에 버전도 그거랑 동치였어요. 실행 양상은 똑같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점 왼쪽에 적은 애도 어엿한 한 명의 싸움꾼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담겨있는 데이터랑 여기 담겨있는 데이터 두 개를 섞어가지고 대결을 합니다. 근데 대결을 한다라는 건 여기 적혀 있는 게 아니라 듀얼 메서드 정의 안에 적혀 있거든요. 따라서 자, 위에 버전 볼게요. 위에 버전은 그렇게 두 명이 딱 결정됐을 때 지금 아마도 2P가 때리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번에 데미지는 2P의 공격력에 1P의 방어력을 뺀 만큼이다 라고 여러분이 자신이 직접 지정한 인수 이름을 써서 이 전체 는수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인수 이름을 하나밖에 지정을 안 했어요. RHS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미랑 유 두 캐릭터에 대한 정보를 다 들고 있어야, 다 사용할 수 있어야 원래 버전이랑 동치에 해당하는 데미지 계산식을 적을 수가 있어요. 달리 말하면 계산하면 U가 튀어나오는 수식, 계산하면 미가 튀어나오는 수식을 여기서 적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인수 이름은 RHS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난 원래 LHS에 해당하는 수식을 적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this라는 키워드를 대신 적을 수 있습니다. 마치 0번째 인수인 것처럼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적어 놓는다면 가능합니다. 지금 두 캐릭터 정보를 각각 공격력이랑 방어력을 꺼내와서 뺄셈을 하는 셈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this 점은 이제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코프 관점에서 다른 이름이 걸리적거리지 않는 한 생략을 할 수가 있도록 돼 있다 보시면 돼요. 그렇죠? 확실히 두 캐릭터 정보 가지고 데미지 계산 잘 하고 있죠. 실제 싸움, 실제 대결도 아까 전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저를 때려 눕히는 결과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제 원래 목표는 제 원래 원대한 계획이었죠. 여기까지를 1시간 반 안에 주파를 하고 쉬는 시간을 갖는 거였어요. 여기까지 하고 쉬고 우리, 자 봐봐요. 제목이 클래스와 인스턴스였잖아요. 아직 그 단어는 등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요 뒤에서 이제 정리를 해. 인스턴스가 뭐네, 포함관계가 포함관계도 안 나왔군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일단 오늘은 요 정도 경험해 본 걸로 내비두고 다음 주에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할게요. 자, 궁금한 거 있습니까? 네. 그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뭐 타임네임 이런 거 말씀하실 때 이게 시스템점 아웃점 리트 라인에서 아웃을 데이터로 칩니까? 아니면 소속 관계를 구분하기 위한 이름으로 치는 건지 아웃은 데이터 이름이 맞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시스템점 아웃 적어놓은 건 여러분 가방 싸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점을 2번을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소속 관계를 명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는 지금 수식의 점을 찍고 옆에는 그 수식을 계산한 결과값의 형식, 소속, 메서드 이름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얘는 괄호 열고 닫고 해서 묶는 게 가능하고, 달리 말하면 얘는 지금 데이터 이름으로서 적법하게 쓴 거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프린트 스트림 뭐 PS는 이렇게 계산하면 아무튼 프린트 스트림 나오는 다른 수식을 얼마든지 적어서 써도 돼요. 이거 지금 미점 듀얼한 거랑 하등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램하고 ET라고 IO 얘들은 이렇게 형태가 걔네는 일단 논외로 둡시다. 걔네들은 데이터 이름도 아니고 코드 이름도 아니고 타임네임도 아니에요. 오로지 소속 관계를 구성하기 위해서만 쓰이는 이름입니다. 자바에서. 그래서 걔네 형식이 뭐냐? 아니, 걔네 형식 같은 걸 생각 안 해요. 걔네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냐? 또 고려 안 해요. 걔네 뭐 호출해서 뭐 내용물을 실행한다, 그런 개념도 일절 없는 겁니다. 자, 다른 궁금한 거 있습니까? 뭐 여러분 시험 궁금한 거 있습니까? 지금 이거 얘기하면 되게 치사하긴 하다. 그건 다음 주에 몰아서 하도록 하고, 다른 거 별거 아닌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여러분 밥 같이 먹을 사람을 모집하고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갑질이라는 생각이, 회식 갑질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강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본인이 배가 고프다 언제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적절한 타겟책을 마련을 해드릴게요. 아무튼 뭐 이 정도로 해두고 궁금한 거 있는 친구들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집에 가도록 합시다.